고출력의 레이저를 조사하여 표적을 무력화시키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뜻하죠. 스타워즈 시리즈에나 볼 법한 공상과학 영역이었던 레이저 무기는 이제 현실에서도 뛰어난 위력을 입증받아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수십 kW 이상의 고출력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대공, 대지, 대전차, 대탄도탄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수많은 기술진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미래 전장에서 특히 레이저 무기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데에는 무기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유일한 광속의 무기라는 점. 만약 지구에서 달 표면의 콜로니에 있는 적을 공격해야 한다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타격해야 할까요? 달까지의 직선 최단 거리는 38.5만 km를 현존하는 최고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속도인 마하 10으로 쏜다고 가정하면 꼬박 30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반면 광속으로 발사되는 레이저 무기는 불과 단 1.3초 만에 타격할 수 있죠. 특히 지구 내에서는 발사와 동시에 적에게 명중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빛의 속도를 회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저 발사 방향을 미리 예측해 대비하는 수밖에는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관측 불가 특성 레이저의 궤적은 공기 중의 먼지에 의해 산란되거나 공기 자체를 플라즈마로 만들면서 지나가기에 육안으로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은밀성을 가지게 됩니다. 간혹 홍보 비디오에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레이저 궤적을 나타내곤 하지만 실제로는 궤적을 볼 수는 없고 표적이 받는 열에너지 부위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세 번째, 저렴한 발사 비용 레이저 무기는 설치 비용은 천문학적이지만 레이저 자체에는 화약이나 고도의 유도 체계가 필요 없다는 점과 무기용으로 쓰이는 수십 수백 kW의 고출력 레이저일지라도 발당 비용이 한화 3,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무반동 질량이 없기에 반동이 없어 보다 정확한 명중률을 가질 수 있고 다양한 발사 플랫폼에 사용이 가능하죠. 이러한 매우 좋은 장점이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세계 각국은 특히 차세대 대공방어 체계로 레이저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나 전투기 등은 그 특성상 장갑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화력에도 큰 효율을 볼 수 있어 더 적합한 것이죠. 이 분야 선두주자인 미군의 경우 해군에서 이미 레이저 요격 무기를 실전 배치하였는데 소형 UAV나 보트 등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39급의 레이저와 59급을 여러 개로 묶는 레이저 무기를 함선에 장착하여 배치시켰으며 309급의 레이저 개발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역시 고도의 레이저 기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미국 방정보국이 발간한 2022년 우주안보도전 보고서에서 중국은 미국의 위성을 교란, 성능 저하, 파괴시킬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지상 레이저 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레이저 무기 기술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2020년 6월 1일 방위사업청은 레이저 광원 기술 개발과 함께 무기체계 개발도 시작할 것이라며 특히 안티드론 관련 체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2022년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고 불과 1년 만인 2023년 4월 26일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이 30개의 드론을 상대로 요격하는 시험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당히 빠른 개발 속도인데요. 양산 일정은 바로 내년 2024년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체계를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시험평가에서는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기를 상대로 30회의 레이저 발사를 시도해 100%의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레이더와 연동 시 10km 이상 떨어진 조류 크기의 물체까지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었고 2.5km 내에서 4초가량 조사하면 무인기 폭파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무기의 출력은 29로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드론을 격추하는데 20에서 59급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100kW급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무력화하는데 309급 출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군은 앞으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2030년까지 개발의 출력을 59로 늘릴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이 6세대로의 점진적 진화 개발 과정을 선포하면서 그 특징 중 하나로 360도 조사가 가능한 레이저 무기 체계에 탑재를 거론하였는데요. 국내 언론인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6세대급 전투기 개발을 위해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은 인공지능, MUMT, 마하 3 이상의 엔진, 통합전투 네트워크, 그리고 레이저 무기 탑재였습니다. 특히 전경배 국방정보본부 중령은 에어로스페이스 컨퍼런스 행사를 앞두고 6세대 전투기 개발 전망과 한국군 적용 방안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6세대 전투기 도입 전에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레이저 무기를 KF-21 전투기에 장착하는 등 단계적 전력 증강 사업이 필요하다.
6세대 전투기에 장착된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켬의 속도로 공격함으로 대응이 불가능하고 중력 영향을 받지 않아 직진함으로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불필요하다. 수켬박 직경 10cm 표적을 요격하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기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중에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5세대 이하 전투기는 광속 특성을 갖는 레이저를 탑재한 6세대 전투기에는 적수가 되지 못하는데, 이는 6세대 전투기가 4.5세대 이하 전투기를 레이더 탐지 후 바로 격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발표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특히 적탄도탄이 발사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며,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중이라 레이저 기술 격차가 크지 않지만 개발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되면 상당한 기술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류광수 KAI 부사장 역시 KF-21은 결국 레이저 무장을 갖춘 6세대로 발전해야 한다로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방사청은 의미심장한 발표를 내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세계적인 방산업체 보잉과 협력해 미래 전장을 대비하는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나선다고 한 것입니다. 엄동원 방사청장은 시어도어 콜버트 보잉 CEO와 함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겠다며 6회공 ADD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직접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보잉의 개발부서와 함께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어떤 무기체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게임체인저급 미래무기로 통용해 부르고 있다는 점과 보잉이 세계 최초 최고의 레이저 무기 개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저 기술 협력에 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비록 현재 보잉이 군용기 사업에서 체면을 구기며 조롱받고 있긴 하지만 레이저 무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2015년 세계 최초로 드론 잡는 이동형 레이저 개발을 완료하였고 보잉 747항공기에 360도로 조사가 가능한 3MW급의 레이저포 ABL을 장착하여 만든 YALE를 개발한 전력도 있는 보잉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사업이 취소되었지만 최근 미 육군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300호급 레이저 무기 개발 계약건도 보잉에서 사업을 수주하였죠. 보잉에서 레이저 기술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이전받게 되거나 혹은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현재 한국 한화 한 곳에만 국한되었던 레이저 역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첨단 무기체계는 당대 과학기술의 총화와 같다고 하죠. 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량은 물론 한 국가의 총체적인 과학기술력이 응집하게 됩니다. 즉, 차세대 게임체인저 개발은 군의 미래 첨단, 전력 확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러한 민군 관계의 흐릿한 경계선을 이용해 자국의 방산 역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최근 민군 융합을 통해 대미 군사력 열세를 극복하고자 AI 우주사이버 치매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즉, 일반적으로 알려진 중국 대기업 텐센트, 알리바바, 샤오미, 틱톡, 화웨이, DJI 등의 민간 기업들은 더 이상 산업 측면의 기술 제고에만 한정짓지 않고 인민의 방군의 전력을 키우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레이저 기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중국은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14회 국제항공우주전에서 레이저 대공 방어무기 체계인 LW-30을 공개했습니다. 중국 항천과기집단공사와 텐센트, 바이두가 협력해 개발한 LW-30은 고출력 레이저로 공중의 드론을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입니다. 밝혀진 재원에 따르면 시속 200km 안팎의 속도와 고도 1km 이하를 비행하는 드론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중국은 보병이 휴대 가능하면서도 인마살상이 가능한 최초의 양산형 레이저 소총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GKGM500으로 명명된 레이저 소총은 중국과학원에서 개발되었으며 약 3kg의 무게와 15mm 구경, GH-05 복합소총과 유사한 크기로 800m의 유효사거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원은 충전식 리튬 배터리이며 1회 충전으로 1000회 발사가 가능합니다. 방아쇠 격발 후 레이저 발사까지 2초 이내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이 소총은 표적의 매우 높은 에너지를 조사하여 명중 부위를 탄화, 즉 태워버릴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레이저 소총을 사람에게 겨누게 된다면 실명을 초래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A의 전투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은 지들도 협약에 가입을 했으면서 완전히 무시한 채 적성국의 군인이나 민간인들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의 중국 기지에서 미군 항공기를 향한 레이저빔이 잇따라 발사돼 미-130 수송기에 탑승했던 미군 요원 2명이 눈에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해상 민병대의 선박이 지난 2019년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호주 조종사를 향해 연속해서 레이저 빔을 발사했다고 전했죠. 거기다 올해 2월에는 중국 함정이 남중국해 토마스 암투 지역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군용 물자보급선에 레이저로 겨냥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승선원들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으면서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여 외교 문제로도 크게 번졌죠.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우리 해역에서 적법한 대응을 한 것이라며 적발하장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요. 같은 무기라 할지라도 누가 쓰냐에 따라 이처럼 기술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고 불법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한다는 것을 중국을 통해 또 한 번 알게 됩니다. 이런 말도 있죠. 한국은 평화를 위해 무기를 팔고 중국은 무기를 위해 평화를 판다. 중국이 점점 레이저, 소총 무기 사용 빈도를 크게 늘려감에 따라 우리 서해를 자국의 영해마냥 수시로 넘나드는 중국 해상민병대가 우리 군장병들에게 레이저 무기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함께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